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라이지드 SAP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또한 많은 회사들이 또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SAP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속도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P는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즉 지능형 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그림이 SAP의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전략인데요. 맨 처음에 가운데 있는 게 S4하나 클라우드가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인텔리전트 제품군의 핵심으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전략의 핵심 항목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특정 산업과 각 산업에 맞게 수직화되어 있고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SAP 글로벌, 코리아의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별 특화 솔루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트와 서로 크로스 어플리케이션 분석은 새로운 차원의 실시간 예측 데이터의 통찰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를 주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맨 상단에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외부의 거래 파트너와 원활하게 협업하여 고객이 갖고 있는 핵심 프로세스와 연결해서 외부 프로세스를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달 부분, 운송 부분, 대금 정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외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또는 인텔리전스 스윗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미 일관화된 마스터 데이터의 레이어들, 그리고 SAP와 넌 SAP 솔루션 간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또는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더 빠르고 혁신할 수 있는 RPA, AI, ML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객의 핵심 프로세스를 보다 더 쉽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런데 현재 SAP 내부의 코리아에 있는 고객의 환경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여전히 ECC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고객들은 현재 앞으로 1년 이내에 S4하나로 전환하려고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객은 이미 S4하나로 가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AP가 갖고 있는 지능형 기업, 즉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모든 고객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출발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속 ECC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또는 S4하나 온프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그리고 새롭게 가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객들이 고객이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시작하든 또는 고객이 원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고객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혁신하는데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라이지드 SAP라는 브랜드로 제공합니다. 즉 라이지드 SAP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데 애지어 서비스 즉 구독 모델로 SAP는 라이지드 SAP라는 오퍼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라이지드 SAP의 모토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일하는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지드 SAP에는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번들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계층들이 있는데 그 단계별로 가고자 하는 단계별로 SAP와 또는 SAP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그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준비되어 있고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 비용 없이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들로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형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SAP는 RISE-AD SAP라는 오퍼링을 뒀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SAP S/4HANA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들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인프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글 클라우드가 됐건 아마존이 됐건 애저가 됐건 고객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툴도 저희가 SAP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ECC 고객이 S/4HANA로 전환할 때 갖고 다니는 기존의 CBO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면 ECC에서 S4로 갈 때 뭐를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툴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들과 연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스타터팩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도 번들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SAP 트랜스포메이션 패키지라는 것도 같이 SAP가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각 산업별 특화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G나 리테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옴니채널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옴니채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CPG 인더스트리 솔루션 안에 포함이 돼서 저희 RISE-AD SAP와 트랜스포메이션 패키지로 같이 연결해서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저희 그 인사 쪽 휴먼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코어 HR이나 페이롤 또는 탤런트 매니지먼트들도 또한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항목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번들링 되어 있고 같이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ECC 고객은 그러면 이 S/4HANA로 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라는 걸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레디니스 체크라는 서비스가 또한 번들링 되어 있습니다. 이 레디니스 체크에는 ECC에서 S/4HANA로 전환할 때 과연 S/4HANA로 갈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테크니컬리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펑셔널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과 또 그 분석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코드, CBO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BO들을 S/4HANA로 갈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과 해결 방안도 또한 가이드 해드리는 게 레디니스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츠를 적용하셔서 레디니스 체크 준비를 하셔서 SAP의 레디니스 체크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많은 분석 자료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S/4HANA로 갈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CBO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한 새로 가는데 S/4HANA의 우리 메모리 사이즈는 하드웨어 용량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ECC 고객이 S/4HANA로 갈 때 가장 큰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다운타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예상되는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가 다운타임이 걸리겠다라는 예측치 정보도 이 레디니스 책에서는 같이 제공을 합니다. 레디니스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커스텀 코드 마이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CBO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CBO들이 S/4HANA로 갈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는 게 커스텀 코드 마이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S/4HANA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리고 S/4HANA로 갈 때 이관해야 되는 커스텀 코드들은 CBO들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S/4HANA로 갈 때 어떤 것들을 가장 화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고 새로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S/4HANA에 맞게 커스텀 코드를 오토매틱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전부 다 이 커스텀 코드 마이그레이션 툴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번들링 돼서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면 이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핵심인 S4하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란 무엇일까? 저희가 보통 온프렘에서 S4하나는 온프렘으로 보통 많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온프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SAP에게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그걸 자체 데이터 서버를 쓰든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즉 뭐 구글, 아마존, 애저 같은 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또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고 구현해야 되는 컨설팅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라이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AMS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듯이 하나의 S4하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객은 5가지 이상의 각각의 파트너들과 컨택을 해서 별도의 계약을 맺고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S4하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밑에 있는 파란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는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를 SAP가 1유저 금액 안에 포함돼서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단순화시키고요. 그리고 고객이 해야 되는 단순한 업무는 SAP가 직접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객은 SAP와 컨택을 해서 그 문제를 SAP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제공을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갖고 있는 핵심 프로세스를 잘 구현할까에 관련된 이제 구현 서비스와 구현이 끝나고 나면 오픈하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좀 더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SAP가 직접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SAP가 제공하는 것들은 뭔가요? 그럼 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유저 금액 안에는 SAP S4하나 온프레미스 솔루션 소프트웨어와 그거에 관련된 1년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하다 보니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클라우드 커넥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S4하나는 아웃풋 매니지먼트, 좀 프린트물을 이제 아도비 폼으로 하는 거를 레코멘데이션 하는데 연간 200만 건의 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프리 오브 차지 공짜로 번들링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ECC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솔루션이 BPC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반면에 S4하나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솔루션이 그룹 레포팅이라는 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레포팅 솔루션도 50개 종속회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무상으로 번들링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드리는데요. 거기 거는 하이퍼스케일러에는 오늘 세미나 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또는 AWS, 애저 3개 중에서 고객이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를 기반으로 해서 SAP는 SLA가 99.7의 SA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파트너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객은 기존의 컨설팅 SI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구현 서비스, 그리고 구현이 끝나고 나면 전통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AMS 서비스들이 파트너들이 직접 파트너 또는 고객이 수행하는 역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미 한국에는 21개 회사의 파트너들이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 이미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 한 150개 이상의 고객들에게 지금 S4하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안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지능형 기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ERP 갖고 있던 시스템 데이터를 비즈니스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든 또 AI를 이용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고객이 갖고 있는 핵심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A 또는 AI 또 ML 같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나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에다가 고객이 갖고 있는 특화된 솔루션은 에스파나에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 CBO를 개발해서 두 개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클린 코어를 유지하는 것들을 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AP와 넌 SAP 간의 클라우드 프로세스를 인티그레이션 해서 관리를 좀 더 간소화하고 스트림라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SAP에 갖고 있는데요. SAP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외에도 각 우리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즈이드 SAP에는 이런 세 개의 SAP 갖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스타터 팩을 기본으로 드립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조달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달 부분에 아리바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배성에 관련된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셋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설비 중심의 회사에서는 그 설비 공급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설비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들도 제공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연결해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하게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고객들은 저희 코로나 상황 이후에 민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은 하이퍼스케일러를 통해서 TCO를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AP는 라이즈이드 SAP는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MS 애저 세 개 회사와 이미 온라인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고객은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선호하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을 더 확장하는 옵션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와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은 SAP가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를 SAP가 직접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SAP는 약 50년 동안 SAP를 하고 있기 때문에 SAP는 SAP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SAP의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를 SAP가 고객이 직접 딜리버리를 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SLA는 99.7의 SLA로 고객한테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SAP와 구글에 관해서는 지금 구글에서 세계 회사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약 96테라의 데이터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올 1월에 발표했던 사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은 티어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FE라고 되어 있는 유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비슷할 것 같고요. 그 사용하는 유저에 따라서 사이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징에 따라서 용량별로 제공하는 용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3분기에 대용량 사이즈 3X 라지와 4X 라지, 즉 25,000 유저 이상의 사이즈들도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에 따라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하드웨어 용량들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처럼 제일 작은 사이즈는 PRD 256기가, QAS 256기가, DV 256기가 3 랜드스케이프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가장 큰 거는 현재 6기가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400FU, 즉 400 유저를 사용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XS의 스몰 X의 그 사이즈인데요. 여기를 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256기가의 3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고객이 256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큰 사이즈로 메모리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스케일 아웃으로 계속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DB 사이즈는 스케일 업으로 제일 작은 256기가에서 제일 큰 12테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설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FUE를 사이즈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551 유저부터는 256기가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메모리만 256기가를 추가해서 운영 서버의 메모리를 512기가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유저 수량, 즉 FE 수량에 따라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멀티 인스턴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AP는 스탠더드 언론으로 돌아가는 솔루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각각의 별도의 인프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솔루션 라이센스의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도 올릴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 서버를 멀티 랜드스케이프로 만들고 싶은 경우는 멀티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샌드박스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DB나 뭐 파일 스토리지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는 고객이 별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SAP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하나 DB만 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IaaS 서버만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DR 서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히 제약 쪽에서는 이제 GXP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말고 그냥 라이센스만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갖고 있는 FUE, 라이지드 SAP에 이런 엔진들을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엔진 라이센스들은 지금 약 한 300개 정도 이상의 라이센스 엔진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객은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수량만큼 원하는 대로 인프라들을 확장 또는 라이센스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P가 기존에 있는 ECC에서 S4HANA로 갈 때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ECC에서 S4HANA로 갈 때는 시스템 컨버전 방식으로 가는 게 있고요. 기존에 S4HANA에서 S4HANA로 갔습니다. 이럴 때는 시스템 카피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ECC에서 S4HANA로 갈 때는 시스템 컨버전 방식을 이용해서 S4HANA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4HANA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이 있습니다. 온프레임 고객들은 시스템 카피 방식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는 고객이 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즉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애저 중에서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ECC 고객이 S4HANA로 갈 때는 시스템 컨버전 방식으로 이용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S4HANA 온프렘 방식으로 갈 때는 시스템 카피라는 방식으로 통해서 갑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S4HANA는 메인터넌스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메인스트림이 끝난 고객들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S4HANA 가장 최신의 S4HANA로 넘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온프렘과 다르게 S4HANA는 구독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독 모델 안에는
이것처럼 13가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4하나의 라이센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 99.7에 관련된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 그다음 뭐 S4하나 런타임 DB,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말 테크니컬 매니지 서비스 관련된 OS DB에 대한 백업들,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라이즈 DSP가 나오면서 여기에 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관련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트 팩들이 들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맛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약 한 540만 원 상당의 쿠폰도 기본적으로 제공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들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 라이즈 DSP가 나오면서 온프렘 대비 S4하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갈 때 어느 정도 TCO가 나오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IDC 자료에 보면 온프렘 대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갈 때 약 한 30% 이상의 TCO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S4하나 라이즈 DSP가 제공하는 특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한 것들을 SAP가 SAP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툴과 그다음에 번들링 되어 있는 툴로 이미 다 제공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저 서비스 경험입니다. 즉 구독 모델에 대한 경험입니다. 라이즈 DSP는 고객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구독 모델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비즈니스 혁신할 수 있는 RPA, AI, ML, 머신러닝들에 대해서 구독 모델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SAP는 SLA 99.7의 SLA로 무가용성을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TCO입니다. 아까 좀 전에 IDC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기존에 있는 온프레임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약 한 30% 이상의 TCO 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TCO를 SAP는 제공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각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가이디드 옵션들도 같이 번들링 돼서 제공들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한 내용은 SAP 영업대표께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